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5, 6 대책, 8사 대책, 2사 대책 이렇게 그러니까 도심에 필요한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2사 대책인 것이죠. 공공복합개발 같은 경우는 지구 지정을 해서 청약까지 빠르면은 1년 반, 2년까지 기존에 13년 걸리던. 장관님이 이제 추세가 좀 지속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은 그 이사 대책 1년을 맞아서 노영욱 장관님을 모시고 그간의 소회와 성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노영욱 장관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시청자 여러분. 네. 설 잘 보내셨어요? 예. 우리 부장님도 마찬가지시겠죠? 네. 오늘이 딱 2월 4일이라 그러니까 이사 공급 대책이 시작된 지 딱 1년이 됐거든요. 서울과 수도권 공급을 이제 확대해서 값을 좀 잡아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이제 1년 동안 반영된 건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어떻게 보세요? 좀 시장 안정이 좀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예, 뭐 최근 통계가 1월 4주 통계인데 그 확실히 뭐 객관적인 시장 지표는 그 변곡점을 지나서 시장 안정 기조에 진입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 마이너스로 그 전세는 수도권 전체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민간에서 그 발표하는 KB 그 50 선도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 아파트 시가총액이 가장 많은 50개 단지만 모아서 발표하는 그것도 최근 한 4개월 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소위 걱정하시는 그 똘똘한 한 채, 양극화 이런 문제도 그 굉장히 그 둔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심리 지수도 확실히 안정세인 것 같습니다. 뭐 부동산원에서 하는 통계, KB에서 하는 통계, 또 최근에 한은의 그 소비자 심리 지수까지도 굉장히 안정되는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매물은 쌓이고요. 그 추석 연중 전화가 비교하면 30% 이상 그 쌓였습니다. 희망 가격이 그 서로 차이가 나다가 보니까 거래량은 반토막이 나서 금융위기 이후로는 가장 적은 그런 수준인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시장은 확실히 안정세에 진입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지금 서울 집값이 마이너스 떨어진 거 몇 년 얼마 만이에요? 저는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19개월 정도 되는 것 같죠. 19개월. 잠시 떨어졌을 때가 있었는데. 예. 장관님이 이제 추세가 좀 지속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 뭐 지난 20년, 21년, 그러니까 19년 하반기 이후에 그 워낙에 전국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둔화되고는 있지만 절대 수준은 아직은 높은 수준이고 내 집 마련을 걱정하는 청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직하게 이제 공급을 지속하겠다는 멘트를 여러 번 하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사 대책을 설계를 전임 이제 변창흠 장관님께서 이제 깐깐하게 하셨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취임하시자마자 이제 정신없이 달려오셨는데 그간 이사 대책을 추진하면서 약간 소외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일들도 많았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생각보다는 빨리 그 시장에 착근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뭐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도심의 공급 대책을 좀 더 빨리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억을 되살려서 이사 대책이 왜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공급 물량은 충분했다 이렇게 쭉 발표를 해왔는데 19년 하반기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금리가 떨어진 탓도 있습니다만 공급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집값은 올랐냐 결과적으로 입지하고 시기의 미스매치 이런 문제죠. 그 절대적인 공급은 많았지만은 지금 국민들이 선호하는 도심 내 물량이 부족했다. 집이라고 하는 저와의 특성이 공급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서울 시내에 성공한, 그래서 입지에 성공한 재개발, 재건축 단지 평균을 내보면은 그 후보지가 선정하고 지구 지정까지 5년, 지구 지정이 되고 나서 착공, 소위 분양할 때까지 13년, 그리고 건축을 해서 입주할 때까지 3년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거의 한 20년 걸립니다. 그 19년, 20년 때처럼 갑자기 수요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때 20년 가까이 걸리는 주택 공급으로는 이게 그 시장에 반응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도심에 필요한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이사 대책인 것이죠. 그래서 주로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의 어떤 이해관계 조정이나 행정 절차 그 이행하는데 거의 한 10여 년 이상 걸렸던 거를 좀 대폭 공공이 들어서 단축을 시켜보자. 그 집값이 올라서 시장이 불안해지는 그런 거 좀 막아보자. 그리고 그 생기는 개발 이익은 좀 공적으로 좀 이렇게 쉐어를 하자. 그런 취지를 가지고 했던 그런 사업들인데 당초에 걱정했던 것보다 뭐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장관님
이 말씀하신 것 중에 처음으로 우리가 공급했던 것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잘못했다, 이런 부분은 미싱했다라는 말을 아마 장관님 국토부에서 그동안 처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도심의 공급이 부족하다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5, 6 대책, 8사 대책, 네. 2사 대책 이렇게 가니까 2사 대책이 발표되기 그 전부터도 필요성은 그렇게 얘기가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큰 기조가 바뀐 거는 그때부터 이제 도심의 주택 공급을 좀 신속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건 그때 그 바뀐 거라 이렇게 보고 최근에 시장 상황을 봤을 때 그 정책의 방향은 나는 옳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시장에 바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또 빨리 이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데 신경을 좀 저는 주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기억이 나는 게 장관님이 또 이사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유동성을 좀 잡아달라고 SOS를 얘기했던 최초의 또 장관님이신 것 같아요. 중에서는 지금 그게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니 경위가 있던 게 복귀를 해보면 전 세계적으로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죠. 네.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대부분의 그 선진국가들이 부채 조정을 합니다. 가계부채. 그래서 2008년 대비해서 보통 10 내지 20%포인트 정도 네. 가계부채가 떨어졌다가 코로나가 생기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공급을 늘리고 통화공급을 네. 그러면서 가계부채가 약간 증가를 했다가 다시 또 떨어지는 이런 모습인데 네. 우리는 그 2008년 이후에 최근까지 한 번도 가계부채가 축소된 적이 없어요. 네. GDP 대비 3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그 아쉬운 그런 부분이긴 한데 그 총량의 어떤 금리와 유동성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 집값이 전체 안정 되기를 바라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인 그렇죠. 것이고요. 예. 또 집값의 문제보다 그 가계부채가 계속 쌓이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그 상환할 때의 부담, 또 경제 전체에 미치는 이런 부작용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좀 정상화는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근데 뭐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은 100%뭐 만족할 수도 없고 명이 있으면 암이 있는데 지금 뭐 대표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게 도심 뭐 복합개발 사업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또 물량이 굉장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쪼개기 우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거에 대한 보완책은 또 어떻게 두고 가시는지. 예, 면밀하게 보고 있죠. 네네네. 하여튼 최근까지 도심 공공 복합개발 네. 카테고리로 진행이 된 게 전국에 한 76개 단지 한 네. 10만 호 네. 이렇게 됩니다. 후보지가 선정이 되고 지구 지정이 되기까지 보통 한 5년 정도가 걸리는데 네. 이거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이제 7개는 이미 지정을 했고 나머지도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이 전반적으로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호응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 부작용이 뭐냐면은 소위 이제 외부 투기 세력들이 들어와 가지고 토지를 매입해서 나중에 분양권을 노리는 기획부동산의 기미가 보이는 어떤 지분 쪼개기 저희가 이제 주시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 게 6월 29일입니다. 6월 29일. 예. 그래서 6월 29일에 그 매입한 토지분에 대해서는 네. 이게 데이터 보상이 아니라 현금 보상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 하는 거는. 근데 문제는 뭐냐? 정부가 이사 대책을 발표한 게 2월 4일이었고 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게 6월 29일인데 네. 그 사이에 당초 정부안은 2월 4일부터 규제를 하는 공백기가 것이었는데 생겼군요. 예,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매집한 사례가 이번에 본지구 지정을 한 7개 지구를 조사를 해보니까 네. 증산 사구역이 한 군데가 그런 그 24개의 구역 중에서 딱 한 군데가 지금 현재 76개 지역이고요. 전체 네, 지구가 네. 후보지가 있는 게 본 지구까지 확정이 된 게 7개입니다. 7개 중에서 7개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다 했는데 네네. 나머지 6개는 문제가 없고 정산 사업구역 하나에 그 임야 부분에 지분 쪼개기 그런 정황이 지금 나와서 투기성이 있냐 없냐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렇게 부분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면은 경찰청하고 그 국세청에 통보를 해서 응분의 그 조치를 할 것이고요. 그게 사실이라면 정산 사업구역 안에 해당되는 그 토지는 구역에서 구역에 제척을 할 겁니다. 그런 방법이 있군요. 예. 사전에도 그렇게 설정이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사 대책 중에서 이제 도심복합 개발 사업 외에도 공공재개발이나 공부정비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처음에 이제 이렇게 보도나 아니면 자료를 받았을 때는 복합 개발에 비해서는 조금 늦춰진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게 이제 특성 때문에 아마 그럴 텐데 네. 도심 공공복합개발은 백지에 공공이 들어가서 새로 그리는 겁니다. 네. 주택조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과거에 뭐 지구지정을 추진을 했다가도 해제가 돼서 네. 그 성택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니까 속도를 단단히 빨리 할 수가 네. 있는 거고 공공정비사업은 기존에 이제 주민들이 조합 같은 걸 만들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네. 이해관계 조율이라든가 행정 절차 때문에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네. 여기에 LH 같은 공공사업자가 들어가서 대신하는 겁니다. 좀 이해관계나 진행되는 부분들 공공복합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네. 공공복합개발 같은 경우는 지구 지정을 해서 청약까지 네. 빠르면은 1년 반, 2년까지 기존에 13년 걸리던 그걸 거의 10분의 1을 줄였다는 말씀. 지구 지정에서 주인을 찾아줄 때까지 분양할 때까지 평균 13년 걸리던 거를 네. 2년 안팎하는 거니까 굉장히 빠른 거죠. 네.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는 5년 정도 이내, 5년 이내 이렇게 하는 거고요. 소위 뭐 서울에서 하는 신통기획 네. 하고 서로 이제 역할 구분을 해가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같이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소규모 정비 같은 경우는 이 지구를 가보면 어떤 거는 신축 주택이 있고 어떤 건 굉장히 노후한 주택이 있고 네. 네. 그 지은 지 얼마 안 된 거를 새로 붓기는 너무 아깝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전체 지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노후된 지구만 이렇게 따로 떼서 개발을 하는 이렇게 더 작게 또 이렇게 그렇죠. 미니멀하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 그러니까 1만 평방미터 한 3,000평 이내 정도 규모가 되겠죠. 굉장히 흥행이 잘 됩니다. 지금 그리고-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서울시하고 신통기획을 해서 그 민간의 사업성이 있고 잘하는 데는 서울시가 하고 네. 좀 사업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정부가 들어가서 네, 하고 만약에 한쪽에 추진하다 안 되면 또 다른 쪽에 참여를 할 수가 있고 이게 상호 보완적으로 잘 되고 있고요. 곧 2월 달에 서울시하고 합동공모도 할 계획이고요. 도심 공공복합개발이 우리가 후보지를 확정한 게 10만 호인데 올해 안에 한 5만 호 정도 추가할 거고요. 방금 말씀 주신 그 공공정비, 소규모 정비 이것도 한 5만 호 정도를 추가로 확보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이 서울시장님이랑 공조가 잘 되시냐고 물어보려고 했더니 그 얘기를 들어보면 뭐 거의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협조가 잘 되는 편입니까? 예,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주택이 공급되는데 뭐 국토부가 역할을 했는지 서울시가 역할을 했는지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네.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물량이 나오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려면은 용도 전환, 네. 그 다음에 용적률 같은 규제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조를 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그런 사업인 것이고요. 그 서울시하고도 그 견해가 일치를 하는 게, 자, 도심에 공급이 필요하다. 그걸 추진하면서 시장이 불안해지면 안 되겠다. 투기는 막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공공성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 재개발을 하다가 원래 살던 분이 내몰림을 당하는 거, 이런 건 막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개발 이익이 생기면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디벨로퍼, 현금을 가진 사람만 그 이윤을 차지하고 오히려 살던 사람은 내몰림 당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이걸 좀 공적인 차원에서 개발 이익 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 이 원칙을 서로가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지역의 사업지에서 누가 할 것이냐 하는 거는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역할 분담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장의 전문가들은 이제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다 얘기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제 우리가 경착륙과 연착륙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영끌하지 마세요. 8월이었나요? 그 워딩을 주셔서 굉장히 많은 그 얘기를 듣다가 지금 이제 사실 실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장관님 입장에서 다 포괄적으로 얘기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그때도 이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또 실수요자들이 영끌을 하셨던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은 그냥 놔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연착륙을 위해서 좀 어떤 구제를 해줘야 되는 건지 어려운 질문 드렸으니 죄송합니다. 그 안타까운 분들이 피해를 당하는 거는 최소화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전처럼이 어쩔 수 없이 갈 수 없는 방향이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게 걱정이 돼서 작년부터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주택시장으로 국한해 놓고 보면은 최근에 안정되고 있지만 최근에 한 2년 동안 이미 오른 폭이 상당해서 정상적인 궤도로 꽤 벗어나고 있다고 보여요. 좀 더 이렇게 안정이 돼야 될 상황으로 보이고요. 물론 영끌을 해서 구매를 해서 불안하신 분도 있으나 네. 더 많은 대다수의 청년들이나 무주택자들은 앞으로 구매를 하고자 하는데 부담 가능한 네. 가격으로 구입할 수가 있어야 되니까 예. 이사 대책을 처음에 설정하고 설계할 때랑 지금의 상황이 다르잖아요. 이사 대책의 여러 가지 툴들도 예를 들어서 복합 개발에서 뭐 분양가나 이런 거를 약정했던 여러 툴들도 변동이 있을 텐데 이사 대책의 1년을 맞아서 다시 좀 재설계를 하거나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이대로 그냥 쭉 지속해도 되는 겁니까? 큰 틀의 방향은 뭐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그렇지만 대책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발표한 대로 100이면 100을 똑같이 해야만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네네.
오히려 시장 상황이라든지 그때그때 또 가다가 보면 보완할 부분도 생기고 하면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완해서 취지를 잘 살리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도심에 충분한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을 하고 거기서 어떤 공공성이나 개발 이익의 그 분배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네. 투기가 없도록 이 원칙을 지킨다면은 지금도 우리가 그 대책을 하면서 계속 보완을 해가고 있죠. 예를 들면 그 건설 업계 협회 이런 쪽 건의를 저희가 받아들여서 네. 도심형 생활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데 대한 규제를 좀 풀어가는 이런 부분들이나 도심 공공복합 개발에 투기의 지분 쪼개기 혹시나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 루프홀이 있다면 그런 것도 보완을 해야 될 거고 전반적으로 취지가 잘 살려지도록 보완을 해나가면서 원래의 목적이나 취지가 되도록 큰 흐름은 당분간 이게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 고 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장관님 개인적으로 올해 하고 싶은 일, 국토부 장관으로 입장에서 올해 하고 싶은 일 뭐가 있을지요? 무엇보다 최근 한 2년 동안 부동산 문제가 너무나 그 국민들께 불편을 드렸기 때문에 이 안정화로 막 들어선 이게 확고한 안정세로 갔으면 좋겠다. 그것도 올해는 또 새 정부가 선거에 출발하는 특이한 해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하던 정책들이 일단락 정리가 되고 또 그 다음 정부로 이어지게 하는 그 연계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다.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네. 하여튼 이 부동산 정책이 다음에 오는 정부에 뭐 최대한 부담이 되지 않게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거. 지금 뭐 광주 사고에서 나왔듯이 좀 이 안전에 대한 뭔가 확실한 변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개인적인 소망이기도 하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원하시는 대로 또 이렇게 원하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